휴전일까요? 확전일까요? 이란 전쟁 상황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확전일까요? 휴전일까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방송 시작 전까지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뉴욕장 끝나고 방송 시작 전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쪽에서 2주 연장을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한 데드라인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예. 지금 7시니까 2시간 뒤가 그렇죠. 데드라인이었죠. 그런데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협상 시한을 2주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그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인데 이 안에 대해서 양측의 반대 의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곧 답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또 이란 혁명 수비대도 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란이 과연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냐. 사실은 예. 이게 최대 무기거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한 4천여 척의 전 세계의 선박들이 갇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협상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면 과연 이게 이란이 받아들이겠냐. 예.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당초 얘기한 대로 이 협상안이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예. 특히 조기의 어떤 종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강조해 왔는데 이게 2주 동안 또 막힌다면 뭐 유가라든가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죠. 유가가 제일 중요할 사실 테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시빌라이제이션 어느 국가의 한 문명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고 최후 통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채장 하나 더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5번째 지금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앞으로 2시간 안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백악관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란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의 무게는 평소에는 먼지 한 털보다도 가볍지만은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금 미국과 이란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조건은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그런데 두 주 휴전에서 호르무즈가 들어가면은 이건 역시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로 패배가 할 것이냐, 서로 승리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당초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 중에서 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또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자제한다 등등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인데 나머지 뭐 무기 문제는 합의점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돈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죠. 톨게이트, 호르무즈 톨게이트를 미국이 관리하고 싶다라는 마지막 또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속내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돈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죠. 특히 이번 전쟁에서 뭐 수백억 달러를 썼기 때문에 보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반대로 이란은 5개의 역제안을 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뭐 여러 가지 피해 방지 보상해달라. 그런데 이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패전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형식은 이제 바뀌면서 다른 형식으로 보상 배상을 하겠죠. 제일 이제 어려운 아이템이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연스럽고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또 호르무즈 톨게이트, 호르무즈를 지금 앞으로 뭐 이란이 200만 달러, 30억의 통행료를 얘기를 했지만 그 금액은 다 관철이 되지는 않지만 일부는 뭐 환경 오염 방지, 기뢰 위험 제거 등 다른 이름을 붙여서 금액을 낮춰서 아마 이란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겁니다. 이란도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또 전쟁 복구 비용이 필요한데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은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대응 수단이라는 그런 그렇죠. 인식을 예. 가졌기 때문에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파키스탄 샤리프 대통령 총리가 제시한 이주 협상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네. 또 결정 변수가 이스라엘의 네타냐 총리가 이 합의안을 동의를 해야서 무력 공격을 자제해야 되는데 예.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차제에 아주 이란을 폭삭 망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이주 협상 시한이 실제로 문서나 실제적으로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 호르무즈를 둘러싸고 두 나라가 국제법은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는 황당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호르무즈에는 이란만 관여된 게 아니라 오만도 있잖아요. 오만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오만은 이란과 협력 국가이면서 경쟁 국가입니다. 예. 이제 다른 국가, 특히 일본도 뭐 대체 경로를 찾고 있고 전 세계 국가가 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오만입니다. 왜냐하면 예. 오만 쪽 해협으로 접근해서 선박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이제 오만을 묶어두려는 전략으로 해서 일종의 프로토콜, 공동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오만이 해협 개방에 협조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 입장에서 이란의 요구를 거부하고 통행을 허가하는 조치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막판에 큰 변수가 하나 생긴 셈인데요. 이 변수가 생기면서 뉴욕 증시가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특히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장중 내내 하락을 하다가요. 예. 지금 파키스탄 총리가 중재를 하고 있어서 새롭게 2주간 휴전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8%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0.1% 전장보다 이제 올라가서 거의 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상승을 하다가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 막판에 낙폭을 줄여가지고 그 국제 유가 상승폭을 줄여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최종적으로는 112.95달러, 배럴당 112.95달러로 전일보다 0.48%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나 증시나 다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 지표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다. 3% 중반까지 올랐다. 3.4%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가 급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고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예, 뉴욕 연방은행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예. 조사를 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이게 3년, 5년 이렇게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역시 같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 변동성이 큰데 0.4%포인트 전월보다 늘어나서 증가해가지고 3.4%가 될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석유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것이 반영된 것이고요. 예. 사실은 미 연준이 통화 정책에서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실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3%로 보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끌어올려 가지고 미 연준이 빠르게 정책 금리를 인상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미국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통화 정책 그리고 우리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 이란과 미국의 이 전쟁 상황 낙관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전쟁 파키스탄의 중재안이 추가로 나오기 전 상황을 보면요. 미국이 하르그 섬을 때렸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시설을 때린 거 아니고 군사 시설만 때린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 네, 이 하르그 섬을 조금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면적이 20제곱킬로미터니까 여의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예. 면적입니다.
육지에서는 한 25km 떨어졌고요.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석유 매장량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300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2위거든요. 예.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 2위가 석유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이란이라는 게 오페크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지도자를 제거했고 지금 2위 지도자를 또 제거하고 있는 그렇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석유 매장량의 90%가 하르그 섬에 있는 정유 시설을 통해서 바깥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석유 터미널인데 여기에는 공항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항구도 있고 배가 유조선이 8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군사 시설만을 지금 제거를 했는데 만약에 정유가스 시설을 갖다 공격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 뭐 중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라는 표현은 이 하르그 섬을 군사시설 이외에 경제시설, 가스 유전 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의 석유 수출은 막히고 이란 경제가 혼란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이제 판단인데 지금 이제 4시간을 앞두고 폭격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자, 군사시설을 때린데 만약에 데드라인까지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경제시설, 원유 가스 저장시설, 발전소까지 다 공격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정의 하르그 섬 공격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상당한 이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이 하르그 섬에 대한 가스 정유 시설 공격은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2주의 협상 시한을 갖되 호르무즈 해협을 좀 개방하는 그런 이제 절충안을 긴급하게 지금 발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을 보면요. 이란을 타격을 하면서도 이런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타격을 꺼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관측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입니다. 예. 사실 이란을 뭐 공격하자면 가스, 원유, 정제 시설, 발전소를 다 공격하면 이란이 정말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진짜 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한 대로 세계 석유 매장량 2위입니다. 네. 하루에 저 하르그 섬을 통해서 70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할 정도거든요. 이게 결국은 수출이 돼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브라질 등으로 나가면서 전 세계 유가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 공격해서 수출이 안 되면 이거는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 중국입니다. 예. 에너지 소비국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담은 크죠. 지금 석 교수님 말씀한 대로 증시가 일비일비하고 있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하르그 섬의 정유시설을 공격해서 원유 공급이 중단된다면 이런 부담은 백악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시설만 일단 공격하면서 최대의 압박을 끌어올려서 결국은 휴전 종전으로 가자는 것이 예. 지금 백악관의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쪽에서 나오는 원유는 뭐 우리랑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거짓말이고요.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 갤런당 4.14불까지 올랐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미국은 셰일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직접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중동에서 에너지 수출길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하루에 전 세계에서 원유 소비하는 양이 약 1억 배럴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나가는 게 2천만 배럴인데 이것이 사실은 많이 1,200만 배럴 이상 이제 이쪽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불안하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휘발유 가격도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 셰일 업계에서 생산량을 늘려서 셰일 업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익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달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셰일 업체들이 신규 유정에서 이익을 내기인데 필요한 이 손익분기점이 유가가 배럴당 62에서 70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그 장기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이미 76달러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셰일 업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시추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망에 따르면 올해 안에 하루 약 24만 배럴 정도 증산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공급되는 원유 양이 뭐 1,200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24만 배럴 증산을 하면 미국의 셰일 업계에서는 큰 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고유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고유가 불가피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쟁은 미국이 이란을 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여파는 가장 크게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겼습니다. 2,000원 넘긴 게 예전에도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정유업계에서는 역대 서울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인 2022년 6월 30일 리터당 2,212.5원. 을 넘어서는 게 초읽기다 이렇게 전망을 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6일 기준으로 현지 시간 배럴당 이미 120달러를 돌파했고요. 반면에 정부가 이제 대체 원유 수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그 도입량이 평년 수준의 약 60에서 70% 수준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이제 정할 그 석유 최고 가격제, 3차 석유 최고 가격제에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유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3차 최고 가격제가 오는 10일 0시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틀어막고는 있지만은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석유 가격제가 2차에 보통 휘발유 리터당 1,934원으로 틀어막고 있는데 워낙 그 국제 유가에 대한 공급 충격, 원유에 대한 공급 충격이 커서 국제 유가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틀어막아 봤자 이제 석유 제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제 유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등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사실은 막고 있기 때문에 석유 제품 수요가 크게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비축된 원유를 조기에 소진하거나 뭐 추가 확보하는 것도 훨씬 못 미치는 수요량이 못 미치는 상황을 초래해서 오히려 석유 제품 가격을 더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석유 그리고 관련된 상품들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최근에 장을 보러 한번 가보니까 장 볼 때 이 비닐봉지로 종량제 봉투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더 빨리 끝날 필요성이 있겠는데 이란 상황이 이제는 더 중요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란 쪽에서는 일단은 이번 휴전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라 그러면서도 혁명수비대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으로 보십니까? 네, 이란도 뭐 역할 분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앞에 협상을 하는 팀들이 지금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여전히 이 저항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1,400만의 인간띠, 뭐 심지어 12살 젊은 친구들을 이게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9,500만 인구 중에 1,400만 명의 젊은이들로 인간띠를 한다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하겠다라는 거. 이것은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네, 이거는 민간인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역시도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거는 분명한데요.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역시 최고 지도자, 신정 체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할 텐데 이 모즈타바 이 사람이 지금 의식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상태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초반에는 모스크바에 가서 뭐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모스크바에서 이를 부인했고요. 사실은 45일이 되도록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주목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인 모즈타파가 나타나야지 이게 장례식을 하는데 여전히 실물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타임스 영국 언론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이제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아마 모즈타파이는 사실상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 3차례 이렇게 보도 자료는 냈지만 본인 실물이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근데 이런 문제는 이란 이번 전쟁의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되지는 않고요. 이거를 예. 순교 서사, 싸우다 죽었다.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듦으로써 또 제3의 인물을 후계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아마 이 전쟁이 휴전이 되도록 사실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미국 쪽에서는 모즈타바의 상태에 대해서 데미지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부상을 이야기할 때 데미지드라고 쓰던데 모즈타바가 이런 상태고 모즈타바가 만약에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렇게 의사결정할 사람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폐지시켜야 하는 대통령도 아니고 이란 쪽엔 대체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뭐 47명이 이제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모즈타파가 뭐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있어서 있었죠. 예. 하메네이가 정상적으로 사망을 했다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는 것이 외신의 관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 상황으로 모즈타파가 후계자로 정해졌는데 하메네이 폭사한 현장 근처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피해 데미지드가 돼서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이제 전쟁 중이라 또 사망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란은 뭐 플랜 B, C, D, F 여러 가지 인물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후계자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인물들이 뭐 빠르게 또 부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그런 모습들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어제 KDI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말을 삭제를 하고 위험 확대라고 명시를 했더라고요. 더 상황이 나빠졌다는 거죠? 예,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에 들어서도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은 전월에 2%였는데 2.2%가 그렇죠. 됐는데요. 예. 사실은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시차가 걸립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6월 달부터는 실제로 지금 높은 국제유가를 반영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지금 수출인데 수출 같은 경우도 고유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랑 뭐 수요 감소가 오게 되면 수출도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당연히 예. 기업이 투자를 뒤로 미뤄서 투자도 침체되고 그다음에 고물가가 실제로 닥치면 사실은 소비도 침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기 침체와 고물가를 같이 겪는 스태그플레이션 네. 위기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수출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출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유가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강타하고 있고 네. 그 나라에서 내수 침체, 그다음에 국제 정세 불안으로 투자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 역시 줄어들어서 우리 수출도 타격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전쟁 추경, 이제 조만간 국회 본회의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쟁 추경을 통해서 하위 70%의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내수 부진에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상황을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내수 부진에 대한 버팀목이 목적이라고 하면 예. 경제학에서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뭐 10만 원 줬을 때 얼마나 많이 돈을 쓰느냐라는 정도, 소비에 돈을 쓰느냐는 정도를 보면요. 뭐 최저 생계비 수급 계층이라든지 뭐 취약 계층, 소득 분포상 하위 20% 같은 경우가 예. 이런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위 70%한테 뭐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나눠줄 게 아니라 소득 분포상 하위 20%에게 오히려 큰 금액을 몰아주는 것이 내수 침체를 막는데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은 뭐 70%까지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뭐 재정 낭비 요인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70%를 줬기 때문에 이건 선별적인 지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나죠. 선별했었어야 예, 맞습니다. 됐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 우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쟁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남 교수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지금 이란과 미국이라는 두 당사자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꼽자면은 역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은 미국과 이란이랑은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이 휴전, 종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매체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합의가 불발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란의 인프라 시설을 초토화시킬 기회이기 때문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석기 시대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다. 노골적으로는 보도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유대인으로 많은 피해를 봤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지사지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팔레스타인에서 본인들이 당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이란이 최대의 적이죠. 중동에서. 사실은 걸프 국가 나머지 국가 8개국이 있지만 인구 다 합쳐봐야 4,500만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이란의 9천만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고 이란은 또 페르시아의 어떤 전성기 시절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이 석유를 이외에 핵을 가진다면 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력화, 불능화시킨다라는 목표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6주를 지나고 있는 전쟁은 종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번 기회에는 조금 더 자제하는 것이 세계 여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걸프 국가들의 의견도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의 이란 특사가 이란을 방문할 계획이다라는 게 로이터스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장 아르노 이란 특사라고 하는데요. 어쨌건 이 전쟁이 휴전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9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안을 수용해서 하는데 2주라는 기간까지는 기다리기에는 인내심이 좀 한계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뭐 48시간 또 72시간으로 숫자를 좀 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2주간 호르무즈협이 닫힌다고 생각하면 뭐 석 교수님 말씀한 대로 주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쇼크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2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고요. 아마 새로운 역제안을 하지 않겠나.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란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상호 불신이 극단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구스테프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를 파견하지만 뭐 이런 노력보다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양측이 신뢰하는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의 중재안이 유력한데 과연 2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견디지는 못하고 한 뭐 또 72시간 정도의 역제안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의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아서 혹시 속보 들어온 거 없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전된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유가 상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부에서 5천만 배럴, 다음 달 6천만 배럴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왔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 양인 겁니까? 뭐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은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3차 석유 가격 상한제 때 정부가 또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시 도입량은 하루에 8천만 배럴인데 이거 8천만 배럴인데 그 60에서 70%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8천만 배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오늘부터 공영 주차장 오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도 시행을 하는데요. 요거는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약을 주고 병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석유에 대한 소비를 줄였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막아놓은 다음에 석유 가격 상한제라는 것으로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지 않으니까 정작 산업에서 쓸 원유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겠다고 또 차량용 오부제를 도입을 하는 것은 또 소비자에게 불편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효과 역시 여러 가지 예외하는 차종이 많아가지고 불분명한 상황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을 주고 병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석유 가격 상한제를 좀 빨리 조기에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한인데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